판문점선언 국회 동의 받았나요? 군사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죠. 우리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 수정 폐기됐나요? 오청성 북한군 기순했죠. 네. 그 당시 상황 우리가 그 매뉴얼대로 군사 수칙대로 교전 규칙대로 대응을 했어요. 자, 흥진호 우리 납포됐던 사실 아시죠? 불과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대남 도발은 끝이 없었고 급기야 6차 핵실험과 함께 북한은 핵 보유국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한반도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북한의 도발은 멈추고 심지어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까지 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정말 평화가 온 것 같이 보이지만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현재 어떨까요? 단적인 예를 들자면 남북 군사 합의소로 인해 북한군을 정찰할 수 있는 무인기가 군사 분계선 10에서 15km 이내에 비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군의 장사정포와 전차 같은 이동 표적 정보를 한국군 포병에 전송해 유사시 정밀 타격하는 데 있어서 큰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 외에도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에서 기계적으로 떠들어대는 평화라는 것은 시한부 가짜 평화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요소는 매우 많습니다. 1년 전 오청성 군이 귀순할 때 북한군은 JSA에 반입이 금지된 기관총을 들고 있었고 대한민국을 향해 수십 발을 발포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도발만 하지 않았을 뿐 북한은 언제든지 남북 간의 합의를 어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적 합의를 언제든 어길 준비가 되어 있는 북한에게 심지어 개성공단을 재개한다, 남북 철도를 짓는다, 경제협력 이름하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가 쓰여졌고 쓰여질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김정은의 신년사에는 북한은 비핵화를 질질 끌다가 끝내 핵 보유국으로 가겠다는 의중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은 벌써 예전부터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고 계셨죠. 사실 이렇게 안보가 불안한 상황인데 현재 대한민국 안보수장, 국방부 장관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국회의 이 질의응답을 보고 암이 걸리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얘기해 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 안보 상황이 얼마나 불안한지, 그리고 그 안보가 얼마나 불안한 사람들에게 맡겨져 있는지를. 예, 국방부 장관님. 네. 네. 요새 어떻게 안보 문제 이상 없습니까? 예, 이상 없습니다. 확실해요? 네. 남북 관계 지금 아주 군사 분야에서 엄청난 이런 변화가 있었죠. 예, 변화에 네. 잘 대비할 수 남북 있도록. 관계 합의서 그거 위법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되고 있는데. 위법성 없습니다. 없다. 자, 그 전제로 우리가 국회 동의를 요구했던 게 있었죠. 판문점 선언. 네. 그 전제 조건이죠. 판문점 선언 국회 동의 받았나요? 판문점 선언은 판문점 선언대로 그는 동의를 받는 것이고. 자, 그거에 근거해서 평양 선언 남북 군사 합의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의계 관계가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지금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는 뭐에 물론 근거해서 하신 거예요? 네. 뭐에 근거해서 그 합의서 체결하신 거예요? 물론 4.27 판문점 선언과 그 9.19 평양 공동선언에 의거해서 하지만 별개의 문서입니다. 헌법에 보면은 군사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사안전보장에 관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남북 관계 합의서에 포함된 내용들이. 지금 현재 진행한 사안은 우리 군사안전보장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지금 그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일련의 조치들, 그동안에 추진된 조치들이 남북 안전보장에, 군사안전보장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비행금지이고요. 정찰할 수 없도록 한 거. 그리고 또 접경지역에서 포격훈련, 군사훈련 금지한 거. 그게 안전보장에 영향을 안 줍니까? 지상, 해상, 공중의 완충구역을 둬서 서로 남북 간에 좋은데
이게 안전보장 영향을 주세요, 안 주세요? 그런 그것만 단정하게 충돌 얘기해 주세요. 관계를 없도록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지금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자, 안전보장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필요하여. 평소에도 긴장 완화돼 있잖아요. 근데 만일에 대비하는 것이 우리 군사 대비 아닙니까? 만일이 없어졌어요. 정찰 자, 우리 활동을 저 국방부 장관님. 예, 정찰 자,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제가 잘못된 지금 것입니다. 답변하세요. 자, 우리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 수정 폐기됐나요?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 그런 부분들을 저희 다 알고 있고 자, 우리도 근데 폐기 안 됐죠. 자, 단답식으로 제가 그거 뭐라고 하면 이렇게 단답으로 답해하세요. 자,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 폐기됐어요? 안 됐습니다. 안 됐죠. 자, 그러면 북한은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대남 도발 어떤 식으로든 전략 전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북한이 만일 그렇게 언제든지 대남 도발을 한다고 그러면 과거처럼 우리는 지금 언제든지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준비라고 하는데 그 준비가 우리 국민들 상식으로 알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접경 지역에서의 행위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초전에 우리 지금 GP 철거했죠? 자, GP가 공격시설입니까? 방어시설입니까? GP가 철거되더라도 우리는 GOP에서 완벽하게 경계작전을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어요? 네. 태세 갖추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태세 잘 갖추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봅시다. 지난번에 그 오청성 북한군 기순했죠? 네. 그 당시 상황 우리가 그 매뉴얼대로 군사 수칙대로 교전 규칙대로 제대로 적용해서 대응을 했어요? 예, 잘 대응했습니다. 오청성 정말입니까? 네, 잘 대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보면 그 아축에 와서 피격을 당한 상황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교전 규칙에 어떻게 돼 있어요? 대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응 사격? 워낙 그 짧은 시간 내에 긴박하게 바로 이루어졌기 그게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럼 모든 그 전격적인 도발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정말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저 6.25 남침도 마찬가지예요. 평화 모드, 대화 모드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남침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군사 상황이 대비라는 것은 어떤 식의 불의의 기습에도 대비할 수 있는 태세 아닙니까? 예, 이거 그래서 사고. 예를 들어서 오청성이가 넘어온 이후에 남북 간에 더 군사적인 긴장이 예를 들어서 악화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충분히 대응할 대응이 수 잘 있습니다. 됐냐 못 됐냐 제가 이걸 물어봤잖아요. 대응은 잘 됐습니다. 못됐죠? 잘 됐습니다. 잘 했어요? 예. 이건 나중에 따져봅시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자, 흥진호 우리 납포됐던 사실 아시죠? 동해상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잘했어요? 그것도 잘 대비한 겁니까? 군사적으로? 그거는 우리 그 해경에서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자, 업무가 그럼 되겠습니다. 최근 또 우리 수역에서 또 납포됐던 어선 납포된 것도 해경 책임지겠네요? 해경 책임으로 넘기겠네요? 그 책임을 넘긴다는 자, 것이 아니라 우리 이게 해수부 각 장관님. 기관별로 그런 자, 임무 우리 역할 기능이 해경이건- 되어 있습니다. 자, 저쪽은 해군이 저행했잖아요. 북한 해군이 납포해 갔죠? 북한 해군의 대응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해상이든 육상이든 공중이든 대비 태세가 완벽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황진호가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그쪽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몰랐어요. 깜깜이.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 국방장관 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군사 대비 태세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잘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지난번에 11월 22일 날 어초군염 사고 터졌죠? 무슨 사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사고 기억이 안 나나 봐요. 박격포탄 우리 800m 엉뚱한 데로 날아가서 우리 아군 지역의 유리전형청사 20m 부근에 떨어진 두 개 사고 그걸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 어처구니 없는 사고 이거 원인 분석해 보셨어요? 원인 분석을 안 해보셨나 봐요. 그걸 기억 못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은 각 군에서 책임지고 다 거기에 대한 조사 분석들을 자, 하고 장관님, 대비책을 보세요.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 일부 분석에 의하면 훈련은 전방 지역에서 포격 훈련을 못하게 하니까 후방원 지역은 이제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타격 훈련, 포격 훈련이. 그러니까 한정된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밀렸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이유는 그러다 보니까 아닙니다. 밀린 그 순서를 따르다가 제대로 수칙을 안 지키고 포격을 하다가 엉뚱한 800m 벗어난 지역 아축 유리저장 부근 인근에 박격탄 포탄이 정확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심하게 돌아가는 군 대비 태세가 정상이라고 보세요?
예, 이거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거 말고도 지난번 2017년 자, 우리 철원 지역에 훈련 마치고 복귀하던 병사 아군 훈련장에서 날아온 우리 탄환에 사망한 사고 기억나시죠? 네, 알고 그 있습니다. 어떻게 원인이 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거기 사격장에 대한 안전 조치나 이런 것들을 강구를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냥 안전사고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청성 사고 어떻게 했다고요? 사고 조치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 없는 사고입니까? 자, 그러면 수습 과정에서도 정상적으로 수습했습니까? 다 정상적으로 수습하고 자, 그것과 관련된 후속 조치도 다 쓰러진 보완 조치를 병사를 했습니다. 수습하러 간 사람이 누굽니까? 상사, 하사관하고 거기에 대장, 중령이 수습을 했죠? 네, 매뉴얼에 보면 그렇게 현재 거기 경비대장이 이걸 책임지고 수습하도록 돼 있어요? 총괄 지휘해야 될 사람이 직접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게 국방입니까? 총괄 지휘하면서 현장에 있는 지휘관으로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다 그렇게 수습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병사들이 정상 대응 했는지 그거 따져보셔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보완할 사안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다 보완 조치를 다 완료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